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5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4편에서 고참봉이 수장시킨 종 평산이가 간신히 살아나서 장흥 벽사역의 역졸이 되는 이야기로 계속되는데요. 어머니도 죽고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고참봉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악문 평산이 과연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따라갑니다. 제5권 분노의 불기둥. 안핵사 이용태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고부를 향해 발행하지를 않고 꾸물거리는 사이에 벽사역의 역졸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사람 바꿈질이 벌어졌다. 찰방 김일원은 자기 휘하의 역졸들을 고부에 가는 안핵사 이용태에게 딸려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서 김일원은 꾀를 부렸다. 역졸들을 보내기는 보내지만 진짜 역졸들을 보내기가 싫었다. 그래서 고부로 갈 역졸들 1개초 100여 명에다 진짜 역졸들 대신에 영노비들을 반 이상 끼워두었다. 그런데 개칠이와 오소리가 찰방 김일원을 배반했다. 김일원이 끼워 넣은 영노비들을 모두 빼버렸다. 힘께나 쓰는 팔팔한 진짜 역졸들을 모두 원래대로 끼워 넣었다. 개칠이와 오소리로서는 고부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다가 그곳의 난민들하고 붙게 될지도 모르는 싸움을 대비하여야 했다. 또 그곳의 아전이나 향청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달고 달아서 눈치코치 빠르고 주먹이나 발길질 한 가락씩은 할 줄 아는 역졸들이 필요한 것이었다. 역졸 차림을 하고 고부로 뜰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영노비들은 역졸들한테 행장을 빼앗기고 맥없이 주저앉았다. 영노비들을 제치고 새로 행장을 차리고 나선 역졸들은 고부에서 생기게 될 기막힌 횡재와 만져보고 안아보게 될 부드러운 여인네들을 생각하면서 코를 벌름거렸다.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큰 기침을 해보기도 했다. 한데 평산만은 운 좋게 개칠이와 오소리 옆에 붙어가게 되었다. 야, 너 이놈 평산아. 너는 이놈 그야말로 내 놈의 돌아가신 선친이 돌봤는지 옥황상제가 돌봤든지 단단히 돌봤기 때문에 이번 안핵사의 행차에 끼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 어르신들 잘 모셔야 한다. 알겠느냐? 오소리가 평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개칠이의 얼굴을 흘끗 살폈다. 개칠이는 오소리의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네. 평산은 개칠이와 오소리한테 굽실거렸다. 제비 온다는 3월 삼진날이 하루 지나서 고부에 보낸 기찰 포교한테서 급한 전갈이 왔다. 고부에는 박원명이 새 군수로 부임했다는 것. 새 군수 박원명은 부임하자마자 난민들한테 잔치를 베풀어 달랬다는 것. 백산에 은거에 있던 난민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안심하고 안핵사로 나서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400리가 짱짱한 길을 걸어온 기찰 포졸들은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노독과 부르튼 발바닥 때문에 절름거렸다. 그 기찰 포졸은 다 죽어가는 신용을 하면서 이용태에게 말했다. 난을 주동한 소두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렸사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봉준, 정익수, 김도삼이 무장적으로 도망을 쳤다옵니다. 새 군수 박원명 쪽에서는 은밀하게 기찰 포졸들을 풀어서 난민들이 잠잠해지기만 하면은 그들 셋을 잡아들이려 하고 있다옵니다. 이용태는 조급했다. 그렇지만 그는 3월 5일에야 고부를 향해 출발했다. 그날은 쾌청했다. 흰 구름 한두 장씩 드문드문 떠갈 뿐이었다. 남녘에서는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고 보리 잎사귀들은 춤을 추었다. 들에서는 꾀꼬리와 휘파람 새들과 종달새들이 울었다. 까치들이 짖으며 날았다. 백화가 난만했다. 그야말로 때 좋다 번님네야. 산천 경계 구경 가세에 가슴 설레는 호시절이었다. 안액사 이용태는 밤색 말 위에 올라탔다. 이 호시절을 즐기지 못하고 안액사의 소임을 맡아 원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싫었다. 그의 말 한 장에는 울긋불긋한 치장을 했다. 기찰 포교와 연암은 포졸들이 안액사를 호위하였고 그 뒤를 역장인 개칠이와 오소리가 일개초 100여 명의 역졸들을 거느리고 따랐다. 이용태는 어사답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사방을 둘러 살폈다. 성문 앞에는 유생들이 늘어서 있었다. 발행하는 안액사를 배웅하기 위하여 아부아첨 잘하는 축들이 아침 일찍이 나귀를 타고 온 것이었다. 이용태는 안액사의 소임을 해낸 다음에는 궁궐 깊숙한 곳으로 올라갈 터이었다. 그는 평소에 늘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지만 이조 판서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말을 하곤 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유생들은 이용태한테 벼슬길에 줄을 대놓으려고 그의 앞에서 교원 영색을 일삼곤 했다. 그 유생들 속에 고일평이 끼어 있었다. 강진현의 유생 박석현도 있었다. 박석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져 있었다. 그는 이용태를 만나곤 하는 일에 회의를 하곤 했다. 고일평은 며칠 전부터 향교에 드나들고 있었다. 아버지 고참봉이 그를 향교 쪽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그는 교촌에 방을 정해놓고 하루쯤 머물렀다가는 회령진의 첩 화월이한테로 달려가서 열흘이고 20날이고 치마폭에 묻혀 살곤 했다. 20살짜리 종 영산이 그의 나귀를 끌어주며 살이 부르트게 걸어다니곤 했다. 이날 아침은 장이가 특별히 나와달라고 당부를 하여 나왔다. 장이가 자기의 낯을 내려고 한 짓이었지만 고일평은 그 장이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역졸이 되었다. 이제는 종이 아니다. 평사는 감회가 깊었다. 눈물이 북받쳐 올라왔다. 어머니 하고 평사는 속으로 외쳐 불렀다. 어머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앞으로
역장이 되기만 하면은 어머니를 수장시킨 놈들을 하나씩 하나씩 귀신도 모르게 끌어다가 죽여줄 것입니다요. 고참봉, 고일평도 죽일 것입니다요. 고일평이 아내 안씨를 제 계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살 것입니다요. 저승에 계시더라도 이 평산이 놈이 앞으로 하고 사는 것을 잘 지켜보아 주십시오. 이 평산이 놈 기어이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리라오. 평사는 눈물을 훔치면서 어머니 홀령한테 고했다. 개칠이와 우소리, 이 두 역장 어른들한테 잘만 보이면 제 앞길은 창창할 것이구만요. 개칠이 어른은 성질과 손버릇이 고약하여 나를 두들겨 패곤하고 또 미역질 같은 못된 짓을 자꾸 시키기는 해도 인정은 참으로 많은 어른이구만요. 성문을 나서다가 평사는 온몸에 쥐가 나는 듯 싶었다. 안핵사를 배웅하는 유생들 속에 고일평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고일평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닐까. 평사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고일평이 자기를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고일평은 평산을 알아보지 못했고 평산은 유생들의 앞을 무사하게 지나쳐 갔다. 평산은 고일평을 흘끗 뒤돌아보면서 이를 갈았다. 이놈, 내가 역장이 되기만 하면은 내 놈은 집안의 풍비박산이 되고 말 것이다. 아니다, 역장 가지고는 안 된다. 얼른 개벽세상이 와야만 한다. 개벽세상이 되면은 제일 먼저 내 놈의 집으로 달려가서 원수를 갚을 것이니라. 내 놈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니라. 유생들을 모시고 온 나귀와 종들이 늘어서 있는 성벽 밑을 지나가다가 평사는 가슴이 콱 막혔다. 그들 가운데서 아우 영산의 모습을 본 것이었다. 영산은 나귀의 곱비를 쥔 채 안핵사를 향해 머리와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그의 아우 영산은 역졸들 속에 끼어있는 형 평산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평산은 욱 울음이 터져나오려고 했다. 아우 영산은 어머니가 우산 앞바다에서 수장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터였다. 형 평산과 함께 엽전을 많이 받아들고 대처로 나가서 잘 살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을 터였다. 어머니와 형 평산한테 은혜를 은밀하게 베푼 고참봉을 하늘같이 여기고 있을 것이었다. 평산은 아우 영산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흑막을 까발려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역졸들은 이미 영산의 앞을 멀리 지나쳐 갔다. 평사는 눈물을 훔치면서 얼른 개벽 세상을 오게 해달라고 하늘님께 빌었다. 산 기슭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렸다. 바양으로 실록이 어우러지고 있었다. 너 이놈 평사나, 대장부들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행차를 하는 마당에 사내 녀석이 왜 그렇게 질질 짜느냐. 불길하겠으리 당장 눈물을 거두어라. 개칠이가 꾸짖었다. 이놈이 역졸로 둔갑을 해서 안핵사 행차에 끼어가는 것이 너무 꿈만 같아서 그러는 게려구만. 오소리가 평산의 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3. 혼돈의 강과 바다. 도인들이
내덕도의 도둑골로 모여들었다. 새터말과 갯마을과 큰 동네의 도인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었다. 덕산뜸과 장산뜸의 도인들도 모여들었다. 낯선 얼굴들이 많이 모였다. 이 마을 저 마을의 젊은 장정들이 새로이 입도래를 치렀다. 화창하게 맑은 날씨였다. 보랏빛 천관산에는 이내가 끼어 있고 회령진 산마루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렸다. 내덕도와 회령진 사이의 바다는 검푸르렀다. 숲에서는 맷새들이 지저귀었다. 도둑굴에 둘러앉은 도인들의 가슴에는 맑은 날씨와 달리 먹장구름 같은 울분들이 가득 차 있었다. 어째서 자꾸 참고 기다리자고만 하는 것이오? 큰 동네에서 살다가 한 달쯤에 새터말로 분가를 하여 온 김규현이 이공빈을 향해 말했다. 사흘 전에 김규현의 작은아버지 김성만이 군관청에 끌려갔다가 곤장을 20도나 맞고 돌아와 몸져 누워 있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네. 큰 동네의 김동만이 말했다. 김동만은 김성만의 사촌 동생이었다. 야밤에 성 안으로 쳐들어가서 마누를 끌어안치고 목을 매달든지 아주 지경 밖으로 내쫓아버리든지 불화를 잘라서 버리든지 해야 하네. 장관청의 장교들에서부터 그놈들을 싸고 드는 졸개들 그리고 사령들에 이르기까지 혼쭐을 내줘야 하네. 덕산뜸의 황인구가 말했다. 2달 전 수군들의 출동으로 뜻밖의 피해를 많이 본 것이 덕산뜸과 장산뜸이었다. 덕산뜸의 황일만이 말했다. 그것은 너무한 일이네. 상감이 보낸 만호 장군 목을 매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네. 만호 장군한테 수군 놈들의 출입을 일절 금해달라는 소를 올리고 수군 장교들이 별 까닭도 없이 관내의 부자들을 하나씩 끄집어다가 동학도인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두들겨 패기부터 해가지고 재물을 울고내곤 하는 못된 짓을 금하게 해달라고 청해야 하네. 우리 동네에서도 밥술 깨나 두고 먹고 사는 놈들이 둘이나 끌려갔다 왔네.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온 수군 놈들이 어쨌는지 아는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오는 안악을 보듬고 입을 맞췄어. 그런게 그 안악은 동이를 팽개치고 달아나다가 발목을 삐었어. 황일만은 덕산뜸 황부잣집 작은아들이었다. 한밤에 우리 아버지가 군관청에 가서 돌아오시지를 않는구만요. 그 속 뻔한 거 아니오? 이제는 수군들이 눈치코치 보려 하지도 않고 빼앗아가려고만 해요. 만호한테 물려가서 단판을 지어야 해요. 장산뜸의 홍치만이 맞장구를 쳤다. 우리 작은아버지 홍성진하고 김수근이 오늘 붙들려 갔구만요. 동학이라고 할 때 동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에서 밥술 깨나 두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께 고기 잡안 몇십 두루씩이나 나랑 몇 섬씩 빼앗는 것이지 무슨 수로 그랬겠소.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것이 모두 새터말하고 갯마을하고 큰 동네 도인들이 너무 극성스럽게 포덕을 하는 까닭이요. 포덕이라는 것은 우리 덕산뜸이나 장산뜸에서 하듯이 송바지에 물 잦아드는 것 같이 시나버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수염에 불 끄듯이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밖에요. 디딜방아도 새터말하고 갯마을하고 큰 동네에서 제일로 많이 설치했다고 합디다.
장산뜸 도인들은 새터말과 갯마을의 도인들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풀은 새터말 도인들이 지른 것인께 새터말 도인들이 앞장서서 끝이오. 우리는 뒤를 따를 것인께. 홍성진의 아들 홍순돌이 얼굴에 핏대를 올리면서 말했다. 야밤에 성을 들이친다는 것은 안 될 일이고, 모두들 몰려가서 만우한테 소를 내는 정도로나 부드럽게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만우 장군한테 약조를 해야 해요. 혹세무미 나는 동학을 믿고 어쩌고 하는 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자제를 하겠다고. 그러고는 숨어서 비밀리에 도를 밀어야 해요. 큰 동네 장인호가 맞장구를 쳤다. 홍순돌이 말이 제일로 봤소. 우리들도 수자리를 서지만 않을 뿐이지. 보인 노릇을 꼬박꼬박 하니까 사실상은 수군이나 다를 바 없지 않소? 그런데 만호 장군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못살게 해서 되겠느냐고 따지는 소를 올리기만 해야 해요. 장두는 새터말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서시오. 소를 100번 1000번 올려보아야 장교들은 콧방귀만 뀌고 그것을 만호한테 보이지도 않고 찢어버릴 것이오. 설사 그들이 그것을 만호한테 보인다 할지라도 만호는 눈 하나 끔쩍하지 않을 것이오. 우리들이 오늘 모여 작당을 한 김에 한번 일어서서 야무지게 회령진성안을 팍 들어 엎어버려야 해요. 요 처음에는 수군 놈들의 집에다가 불을 싹 쳐질러 버립니다. 제 놈들도 그런 뜨거운 꼴을 한번 보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오. 홍마당쇠가 얼굴을 붉히고 목줄에 심줄을 팽팽하게 세우면서 말했다. 주장은 두 갈래로 갈려 있었다. 밥술깨나 두고 먹는 사람들은 수군들의 노략질을 금하게 하고 부자들을 끌어다가 곡식과 돈을 울거내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일을 끝내자는 것이고, 내일 아침밥 안 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야밤에 회령진성을 쳐들어가서 만호를 징치하자는 것이었다. 만호를 징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만 만호를 징치하는 선에서 일을 끝내려 하지 않았다. 어디선가 더 큰 어떤 일이 일어나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큰 일이나 일어난 곳으로 달려가서 실컷 한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니, 아주 이 세상을 온통 다 때려 부수고 개벽 세상을 불러왔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내일 아침에 당장 몰려갑시다. 도인들만이 아니고 내덕도 한 사람들이 다 몰려가도록 합시다. 장산뜸과 덕산뜸 사람들이 말했다. 이공비는 고개를 저었다. 참고 기다립시다. 시방 구림 계시는 홍집강이 이제는 다 쾌차해졌다고 하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쯤에는 이리로 건너오실 것이오. 홍집강 어른한테 여기 사정을 다 세세하게 기별을 했으니까 아마 구림 이인한 접주하고 무슨 은은인가를 하고 올 것이오. 회령 진성 안으로 도인들이 물려가는 일은 되도록이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사금뜸이나 진목뜸이나 대흥 쪽 도인들하고 행동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만 만호가 우리를 두렵게 알고 우리 청을 들어줄 것이오. 지역보는 불안했다. 그는 고개를 깊이 떨어뜨린 채 도인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듣고만 있었다. 얼마 전부터 이공비는 구림의 홍순서와
이난한테 통기하는 일을 지역부에게 맡기지 않았다. 갯마을에 김육손한테 시켰다. 이공비는 지역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하는 눈치가 보일수록 지역부는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을을 돌면서 포덕을 하고 고참봉과 그 밑에서 알랑거리면서 손영철과 김동수와 이바우의 욕을 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고참봉의 청직이 장기수한테 도인들의 움직임을 귀뜸해주곤 했다. 대흥 구림 쪽 도인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회령진 군관청에서 태를 맞고 주리를 틀린 홍순서가 지인즉 쾌처해졌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의심스러웠다. 무슨 큰일인가를 꾸미고 있는 듯 싶었다. 장기수는 귀신같이 그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는 진즉부터 지역보에게 대흥 구림과 대덕 내덕도의 도인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알아달라고 청했다. 지역보는 따분했다. 이공빈이 분명하게 무슨 일인가를 꾸미고 있는 듯 싶은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아낼 길이 없었다. 구림 처가엘 한번 가본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싶었다. 한데 갈 빌미가 생기지를 않았다. 지역보는 이 무렵 죽은 정대남의 아내 막동이네한테 드나들고 있었다. 작달막하면서도 실팍한 막동이네는 남정네 없이 혼자서 살아갈 여인이 아니었다. 아기를 낳은 뒤 해산조리를 잘하고 난 막동이네는 얼굴이 보송보송해졌다. 막동이네는 해가 선역산 너머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역보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지역보는 막동이네가 그의 아들을 하나 낳아주기를 바랐다. 죽은 정대남의 아내 막동이네는 아들만 5이나 낳은 여인이었다. 아들 하나를 더 낳는 것쯤은 밥 한 끼 배부르게 먹고 뱃속 골라지도록 방귀 한번 힘주어 끼어버리기라 같이 쉬운 일일 터였다. 지역부의 어머니 곽씨는 지역부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지역부가 막동이네한테 드나드는 것을 알고도 모른 채 했다. 그 막동이한테서 후사를 얻으려 하고 있었다. 자기 아들이 요괴 같은 별님이한테서 벗어난 것을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별님이하고의 관계가 불분명한 서슬에 아들 지역보를 다시 어디로 장가를 들게 하고 어쩌고 할 수가 없는 처지였다. 그렁저렁 하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후사를 얻을 수 없을 터이었다. 곽 씨는 자기 아들이 과부 막동이네한테서나마 후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흔감하게 하고 있었다. 지역보는 고참봉의 종들로 하여금 막동이네 집에 곡식을 들여주게 하였다. 막동이네는 밤이면 젖아기를 윗목 구석에 눕혀놓고 지역보의 몸을 받아들이면서 울었다. 막동이네의 눈과 볼과 입술과 목줄기는 늘 눈물에 젖어 있곤 했다. 그런 채로 그녀는 그의 몸을 탐했다. 그녀의 늪은 한없이 깊고 물렀다. 지역보는 그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면서 별님이를 떠올리곤 했다.
이유함을 기어이 쳐 죽이고 별림이를 다시 차지해야 한다고 지역보는 이를 갈았다. 증오와 저주를 곱씹어대면서 지역보는 막동이 내에 뜨겁게 짓물러 있는 알몸뚱이를 탐하고 또다시 탐했다. 그들은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 내내 한데 엉기어 있곤 했다. 밤 방사를 치르다가 아이들이 깨면 그들은 곧 부엌의 나무청으로 피해가서 몸 섞는 일을 계속하곤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막동이네는 부엌의 나무청에다 뗄나무를 많이 들여놓지를 않았다. 집 이형을 푹신하게 깔고 그 위에다가 거적을 펴놓았다. 누더기 같은 덧자리 한 장과 베개도 준비해 놓았다. 날이 어두워지면 막동이네는 미리 아이들을 재우기부터 했다. 잠을 잘 자게 하려면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지역보는 양식을 넉넉하게 들여주었다. 아이들이 잠들면 막동이네는 뒷물을 하고 나서 지역보가 구에다 준 구리물을 바르고 기다렸다. 지역보가 일본 상의를 통해 구에다가 준 그 구리무의 알키한 향기에 막동이네는 간이 녹는 듯 싶었다. 막동이 아버지, 나 억보 그 사람을 보듬고 산다고 혹시라도 욕하고 해코지하려고 하지 마시오.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 맺은 열매들이 어디 한둘 뿐이오. 당신이 알다시피 쪽박에다가 밤주어 담아놓은 것 같은 그 많은 새끼들을 나 혼자서 먹여 살리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이오? 억보 그 사람처럼 당신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소. 나 억보 받아들이고 그리고 줄줄이 낳아오던 가슴이니께 그냥 아들 하나 낳아주기로 밥 먹었으라오. 요즘은 억보가 곡식 넉넉하게 물어다 주어서 당신이 살았을 적보다 새끼들한테 더 배불리 잘 먹이고 사요. 막동이네는 눈을 감은 채 죽은 정대남한테 중얼거리곤 했다. 아이들이 아직 잠들지 않았을 때 지역보가 오면 막동이네는 곧 거정문을 들치고 나갔다. 아예 그들 둘이는 부엌 나무청에서 자곤 했다. 막동이네 집 나무청의 어둠은 밤마다 요동을 치고 들끓었다. 지역보의 어머니 곽씨는 가끔씩 그들 몰래 발소리를 죽이면서 막동이네 집에 다녀가곤 했다. 마당 안에 들어서서 부엌과 거정문 내려진 방을 둘러보곤 했다. 나무청의 어둠이 들끓어대면서 요동치는 것을 가엾어하며 돌아가곤 했다. 막동이네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지도 않고 감창 소리를 애처롭고 간드러지게 질러대곤 했다. 며칠 전부터 막동이네 몸에는 이상이 생겼다. 그녀는 신것을 찾았고 구역질을 하곤 했다. 그 회임을 제일 먼저 눈치챈 것은 곽씨였다. 곽씨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막동이네 집에 드나들곤 했다. 막동이네는 거침없이 곽씨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곽씨는 막동이네의 해임 때문에 입이 해벌어졌다. 지역보의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곤 하였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선조들의 대를 이어준다는 것처럼 떳떳한 일은
없는 것이었다. 지역부의 어머니 곽 씨는 편에 있었다. 본씨 양반의 딸이었다는 자기의 채모를 생각지 않았다. 예전에 고집스럽고 꿋꿋하던 기상과 날카로운 예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개걸스럽고 짐승스러워졌다. 참봉한테 맞아 죽은 남정네 지상만을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지역부가 청지기 장기수와 가까워지는 기색을 알면서도 탓하려 하지 않았다. 자기 자식이 배불리 먹고 후사 보는 데에만 재미를 붙이고 있을 뿐이었다. 지역부는 어머니 곽 씨가 그렇게 변한 것이 슬퍼 견딜 수 없었다. 자기가 막둥이네를 안고 사는 것도 슬펐고 그녀가 자기의 아기를 뱄다는 것도 슬펐다. 자기 아기를 가진 여인이 막둥이네가 아니고 별님이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이가 갈렸다. 이유함을 기어이 요절내야 한다고 지역부는 생각했다. 생명의 은인인 자기를 도외시하고 간통을 한 이유함을 감싸곤 하는 이인한도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령진성 공략. 오늘 밤에 홍직강이 오시거든 다시 한번 회동을 하기로 합시다. 이공빈이 말했다. 사람들은 죽창 쓰는 법과 환도 휘두르는 법을 한 차례씩 읽히고 산으로 내려갔다. 앞장서서 가파른 자들악기를 내려가던 최돌쇠가 오늘 아침에 내가 냇물에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웅덩이에 지푸라기 하나가 곤두서 있더라. 하고 말을 해놓고 자기의 뒤를 뒤따르는 지역부의 얼굴을 살폈다. 지역부의 얼굴이 화끈 달았다. 사람들은 마을 여인들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회임을 할 경우 신통하게도 웅덩이 같은 곳에 지푸라기나 나무 줄기 같은 것이 곤두서 있곤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아기를 서는갑다. 홍마당새가 이렇게 거들었다. 그래, 아무데든지 씨를 하나 심어 놓으면 든든하지 뭐. 이공빈이 말했다. 지역부는 그의 말에 콧끝이 시큰해졌다. 그때 구림 사는 최부칠이 헐레벌떡 제를 올라왔다. 홍순서가 그 뒤를 따라 올라왔다. 도인들이 홍순서를 빙 둘러쌌다. 이게 일판이 벌어졌소. 내일 밤 자시를 기해서 회령진성을 들이치기로 했소. 대흥 일대의 도인들이 합세를 할 것이오. 우리는 군관청 앞마당 쪽에 배를 대고 뛰어들어가고 구림 노인들은 동문, 북문을 열고 들어설 것이오. 홍순서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밤까지 미룰 것이 뭐 있소? 당장 오늘 밤에 처부수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냅시다. 김동만이 말했다. 김육손과 김규현이 그렇게 하자고 맞장구를 쳤다. 홍순서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밤으로 일을 당기려면 복잡해지니까 하루만 참고 기다립시다. 고부에서도 좀 난리가 났소. 순천에서도 일어나고 영광에서도 일어났소.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우리도 일어내야 합니다. 저간에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밤에 도둑골에서 장 쓰는 연습, 칼 쓰는 연습들을 하도록 합시다. 한 도인도 빠짐없이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밤 모이는 시각은 술시오. 홍순서의 말은
단호했다. 홍순서는 도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도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간센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때문에 거사일을 하루 늦게 말한 것이었다. 사실은 이날 밤 도인들이 도둑골로 모여들면 자실을기에서 배를 타고 회령진의 군관청 마당 안으로 밀고 들어갈 셈이었다. 대흥 구림 도인들도 그 시각에 북문과 동문을 부수고 들어올 터이었다.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고부에서도 전봉준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제는 온 세상의 도인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도록 불집을 더 크게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고부의 전봉준도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을 터이다. 통문을 띄울 꼬투리가 잡혀야 하는 것이었다. 통문이 날아오면 남상면 이방원 접과 용계면 이사경 접과 웅치면 구교철 접과 고읍면의 김학상 접도 일어날 것이다. 고부에서 통문을 띄울 꼬투리를 만들지 못하면 이곳 회령진 관내와 장흥부서에서라도 마련하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 도인들과 대흥구림의 도인들이 먼저 회령진성을 점거하고 기세를 떨치고 만원을 징치하고 패정을 개혁해야 한다. 이어서 이방원, 이사경, 구교철, 김학삼 등과 함께 장흥부로 쳐들어가서 또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전라도 안의 모든 접주들에게 자기 고장의 관할을 장악하라고 통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모든 접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창의소를 구성하고 경상, 충청, 강원, 경기, 황해의 모든 접주들한테 일어서라고 창의문을 보내야 한다. 모든 고래 관아들을 장악하고 나서는 무장을 해야 한다. 무장을 한 도인들은 일시에 전주성을 장악하고 한양으로 밀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온 세상의 도인들이 벌떼같이 몰려 올라가 궁궐을 장악하고 상감의 눈을 가리고 있는 간신배들을 쓸어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전답은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차지해야 하고 반상의 구별을 없애야 하고 세금은 나라 살림하는 데에 기묘한 것들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홍순서가 구림에서 병간을 해주는 구림의 이난과 함께 꿈꾼 개벽 세상이었다. 홍순서는 도인들을 하산시킨 다음 도둑골로 들어갔다. 한데 구림의 고돌석이 뒤따라 달려왔다. 고돌석은 이난에게서 급한 전가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홍직강 어른, 구림 이접주께서 오늘 밤에 거사는 뒤로 미루자고 하십니다요. 고돌석은 이난을 늘 이접주라고 부르곤 했다. 구림 도인들은 언제부터인가 대흥에다가 독립된 접 하나를 두어야 한다고 했고 이난을 접주로 모셔야 한다고 했다. 홍순서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이난이 대흥 접주로 대접받는 것이 싫었다. 물론 대흥 구림의 도인들의 수가 제도면의 도인들보다 많았다. 그렇지만 홍순서는 이난의 수하에 들기가 싫었다. 어디까지나 같은 집강으로 대접받고 싶었다. 홍집강 어른이 막 길을 뜨고 난 다음에 남상면 이방원 접주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요.
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부터 벽사역의 역졸들을 일개초를 이끌고 고부에 갔는데 고부에서는 난리가 가라앉아 버렸다고 하옵니다. 이런 판에 우리가 일어난다면 다른 고장에서 호응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 우리만 고립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전봉중 접주도 고부를 떠나 무장으로 몸을 피했다고 하옵니다. 남접 도인들이 봉기하는 것에 대하여 보은 쪽에서는 계속해서 도리질을 하고 있을 뿐이고 고부에서도 새로 부임한 군수의 회유 한마디에 난민들이 쉽사리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봉중 접주는 맥이 빠진 채 잠시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하옵니다. 홍순서는 무력증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는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안핵사 이용태가 역졸 일개초를 이끌고 고부의 객사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때였다. 신임 군수 방원명은 미리 안핵사를 영접하기 위하여 고부 안의 기생들을 빠짐없이 다 대령해 놓았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에다가 암소 한 마리와 돼지 2마리와 암탉 10마리를 잡고 간이 녹을 만큼 맛이 좋은 꽃주를 마련해 놓았다. 군수의 사저에다가는 안핵사의 잠자리를 마련하고 군관청과 장관청에다가는 역장들과 역졸들의 잠자리들을 모두 마련해 놓았다. 만일 사세가 여의치 않으면 안핵사 이용태를 모시고 전주성 안으로 들어갈 계책까지도 세워놓고 있었다. 먼저 전주성 안에서 제일로 이름이 높은 기생 연화를 안겨줄 생각이었다. 연화는 빼어난 미색에다가 소리 잘하고 묵화 잘 치고 글 잘 짓고 가야금 잘 타고 춤을 잘 추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연화는 감사 김문현의 애첩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박원명은 아전 하나를 보내서 그 연화로 하여금 하룻밤 이용태를 모시도록 하는 길을 뚫어 놓았다. 새 군수 박원명은 기실 박기명을 통해서 안핵사로 온 이용태의 전력을 훤히 꿰고 있었다. 이용태는 색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다. 팔방미인인 이용태는 하루만이라도 기생의 가야금 소리, 북, 장구 소리를 듣고 스스로 거기에 화답하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귀와 목구멍에서 피고름이 난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박원명은 이용태를 아주 구워 삶을 계략을 세워놓았다. 그리고 몸소 모천나루로 마중을 나갔다. 모천둑 가장자리에는 갯버드나무들과 수양나무들이 흥겹게 늘어져 있었다. 꾀꼬리들이 울었다. 문온에서는 물총새가 울며 날았다. 하늘은 노푸르렀다. 며칠 동안 황망하게 지내던 박원명은 이용태 덕분에 실록과 새소리들을 눈이 시리고 귀가 시리도록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한데 박원명은 허탕을 치고 말았다. 이용태가 안핵사로서의 소임을 빠른 시일 안에 마치려면 당연히 지름길인 장성 갈제를 넘고 정읍을 거쳐서 모천을 건너와야 하는 것이라고 박원명은 생각했다. 한데 그것은 박원명의 어이없는 착오였다. 이용태는 장성 갈제를 넘기 싫었다.
장성 갈제에는 산적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이용태는 조급해 할 것이 없었다. 박원명의 회유로 말미암아 난민들이 모두 흩어졌다는 것이므로 이용태는 팔도강산 유람을 하듯이 눈을 반쯤 감은 채 즉흥적인 시흥을 즐기면서 말등에 실리어 갔다. 병영을 거쳐 나주에 이르렀고 이날 밤을 그곳 청암역에서 1박을 하면서 말을 갈았다. 이튿날은 느긋하게 장성현 담원역에서 말을 갈고는 갈제 쪽의 길을 버리고 고창 쪽으로 되돌아가 반룡원에서 다시 1박을 한 다음 흥덕을 거쳐 고부로 들어온 것이었다. 새 군수 박원명은 이미 이용태가 동원마당으로 들이닥쳤다는 기실 박기명의 전가를 받고 말을 옳게 탔는지 거꾸로 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황망하게 책찍질을 하면서 달렸다. 안핵사 이용태는 노기가 등등해 있었다. 안핵사가 올 거라는 기별을 들었을 터인데도 이 방자한 새파랗게 젊은 군수 박원명은 영접의 예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이용태는 코방귀를 뀌었다. 이놈, 어디 혼 한번 나보아라. 이용태는 동원 높은 자리에 버티고 앉아 뒤늦게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달려온 군수 박원명을 죄인 다루듯이 했다. 군수는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것이오? 관청은 텅텅 비워놓고. 박원명은 뜰 아래 부복을 한 채 고개를 숙였다. 육방 관속들은 풀이 죽은 채 박원명 뒤쪽에 도열해 있었다. 이용태는 종 3품인 도호부사인데다가 고부밀란의 조사를 속속들이 하여 보고하라는 칙명을 받고 당도한 안핵사이고 박원명은 종 4품이고 현지의 민심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군수인 것이었다. 그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이 안핵사의 눈에 잘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만일 잘못 보이면 어렵사리 얻어앉은 벼슬자리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벽졸들은 자기들의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육모 방망이들을 모두 빼든 채 동원 뜰악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포졸들과 사령들은 콧배기도 내비치지를 않았다. 그들 중 겨우 몇이 몇 기 굶은 고양이의 등살에 얼이 빠져버린 생쥐 새끼들처럼 기둥이나 동원 모퉁이에 숨어서 새 군수 박원명이 벌벌 기는 모습을 엿보고들 있었다. 역조들 틈에 끼어있는 평사는 이때껏 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 세상을 보고 있었다. 평산에게는 이때껏 세상이 무섭게만 느껴졌다. 한데 그 세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만만하기도 하다 싶어졌다. 이용태 앞에서 벌벌 떠는 사또가 가엾게 느껴졌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군수 박원명은 이 굴에 새로 부임을 한 이래 이 굴에서 소요를 일으킨 죄인들을 빠짐없이 모두 색출했으며 그 죄인들을 어떻게 조처했는지 낱낱이 아리시오. 이용태는 거연하게 말했다. 하대하지 않고 높임말을 쓰고 있기는 했지만 노려보는 눈초리는 바로 죄인을 대하는 것이었다. 군수 박원명은 벌써 주눅이 들어 있었다.
박원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소요는 전임 군수 조병갑의 패정이 너무 심하고 그 폐약이 산이나 바다 같은 까닭으로 일어난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이 고북골 안에 사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나선 난인지라 이제 막 부임한 소관으로서는 당장에 어느 누구를 가려 잡아다가 죄를 따져 묻고 어쩌고 할 여유가 없었사옵니다. 우선은 그 난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과격해지는 것을 막는 일이 워낙 급박한 연으로 이래 선유를 따지고 가리기를 보류한 채 그냥 그들에게 잔치를 열어 얼르고 달래고. 군수 박원명은 말의 뒤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누구든지 남의 장기나 바둑의 훈수는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법이었다. 남의 장기나 바둑은 지고 이기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이 사지로 빨려들 수도 있는 무리수를 두어보라고 함부로 권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이기고 지는 문제에 대하여 완벽하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당사자는 한 수 한 수를 조심스럽고 안정되게 두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처지를 안핵사 이용태가 이해할 리 없다고 박원명은 생각했다. 아니, 소요를 일으킨 난민들한테 국고를 털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얼르고 달래는 과정에서 전죄를 추궁하지 않기로 하고 돌려보내다니 크게 왕명을 받고 도임한 목민관이 할 짓이던가요. 거기다가 전임 사또를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였을 뿐만 아니라 전임 사또가 행한 모든 정사를 사악한 것으로 치고 이른바 패정개혁을 하기로 약조를 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어허, 패정을 개혁하다니. 고부군수 박원명은 상감마마로부터 편의종사, 왕의 재가를 받지 않고 현지에서 골 사또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허락이라도 얻어왔단 말이오. 이용태는 조병갑과 서로 친함이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조병갑이 의정부의 요로에 든든한 줄을 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조병갑이 저지른 일들을 함부로 몰아붙였다가 훗날 조병갑 당사자나 그를 두둔하려 하는 무리들에게 무슨 변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골에서 많은 재물을 모은 조병갑은 멀지 않아서 의정부의 요로에 뇌물을 쑤셔놓고 어떤 요직인가를 앉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이용태가 활로에 들어선 이래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역시 가재는 개편이 되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이용태는 박원명이 함부로 굳고 낭비한 죄를 물어 감사와 의정부의 봉고 파직을 권고할 뜻을 비쳤다. 그것은 이중의 효과가 있을 터였다. 먼저 박원명이 범죄를 바라고 안핵사인 자기에게 은화를 바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고, 다음은 조병갑과 그를 두둔하는 부류들한테 호감을 사두자는 것이었다. 이용태는 밀란을 일으킨 고부민들의 소행 자체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미물이나 다를 바 없는 무지렁이들 같은 것들이 감히 호랑이를 넘보고 덤벼들다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아니었고. 박원명은 이용태에게 변명을 하려고 들었다. 듣기 싫소. 군수 박원명은 목민관의 소임을 망각하고
상감을 능멸한 난민들의 소두라는 자들하고 내통을 하였다는 증거를 내 다 가지고 왔소. 소두 가운데는 전봉준이라는 사악한 자가 들어있었다고 들었소. 전봉준이란 자는 한때 김봉집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혹세무민하였던 자이고, 특히 지난해에는 원평에서 군중들을 구름같이 모아 시위를 하기도 했던 자이기 때문에 일찍이 그 자를 잡아 효서라는 왕명이 내린 지도 오래라고 들었소. 요즘은 전녹두라는 이름으로 전라도 일대를 흉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 다 듣고 있는 바요. 신임 군수 박원명은 그 전봉준이라는 자가 오래전부터 혹세무민하는 동학의 궤도들을 앞세우고 종감록 비결의 괴이한 괴를 퍼뜨리면서 역물을 꾀하고 있는 것을 설마 모르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군수 박원명은 마땅히 대제를 하고 있도록 하시오. 이용태는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 여보라, 역장들은 듣거라. 역줄들을 모두 8대로 나누어 조사를 감행하되 육방 관속 한 사람씩과 향청 좌수와 퉁원들을 길라잡이로 삼아 앞세우고 마을을 샅샅이 뒤져서 소요민들을 색출해내도록 하거라. 거기에 한 점의 허술함이라도 있어서는 왕명을 거역한 죄로 내 엄히 다스릴 것이니라. 알겠느냐? 하고 말했다. 우사또 나으리, 그래서는 안 되옵니다. 박원명은 간곡하게 이용태를 만류했다. 바야흐로 소요에 가담했던 선의의 백성들은 이미 모두 자기 집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사옵니다. 가라앉아 있는 그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옵니다. 생쥐도 다급하게 되면 고양이를 문다고 들었사옵니다. 힘없어 보이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이 다시 독한 마음을 먹고 한데 뭉쳐서 들고 일어난다면 감당할 길이 없게 될 터이옵니다. 한학새께서는 부디 해안으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쩌고 어찌요? 이용태는 박원명을 향해 호통을 쳤다. 군수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오? 그렇게 풀잎같이 연약한 농투성이 무지렁이들을 두려워만 해가지고 어떻게 목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소? 네, 박 군수한테 대저 목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이겠소. 풀잎은 뽑아주기도 하고 밟아주기도 하고 잎사귀를 뜯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제대로 자라는 법이오. 만일에 뽑아주지 않고 밟아주지 않고 잘라주지 않고 그대로 버려둔다면 장차 사람의 키를 덮어버리는 묵정밭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호랑이나 여우나 늑대나 승냥이들이 새끼를 치는 법이요. 모름지기 목민과는 그 묵정밭에서 야수들이 서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오. 이용태는 거연하게 말을 하고 나서 역졸들과 관속들에게 더 엄한 명을 내렸다. 소요를 피운 장두들을 한 마을에서 적어도 2-3씩은 반드시 끌어내도록 하거라. 그리고 그들이 하늘과 나라님을 거역하고 소란을 피운 내력을 소상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니라. 하늘과 나라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을 다루는 데는 인정사정을 볼 것이 없느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 안핵사가 질 것이니라. 알겠느냐? 네. 역졸들은 동원들이 들썩거리도록 크게 소리쳐 대답을 했다. 안핵사 나으리, 고정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박원명은 통사정을 하듯이 말했다. 이 고을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은 전운사 조필령, 균정사 김창석, 전임군수 조병갑이 실정을 하였기 때문이옵니다. 앞으로 소관이 소요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만 하면은
다시는 그러한 소요가 없을 것이옵니다. 소가 잠잠해진 얼마쯤 뒤에 불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소두들을 깡그리 잡아들여서 거기에 상응한 죄와 벌을 내릴 작정이옵니다. 부디 앞도 뒤도 모르는 저 역졸의 무리들을 각 마을로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소관의 말씀을 허술히 들으셔서는 크게 후회하실 것이옵니다. 마시라고! 그 말에 이용태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팔을 굴렀다. 군수는 말씀을 삼가시오. 괘씸하게도 시방 목민과는 마치 안액사로운 이 이용태가 아내에게 일을 저버리고 마치 진정되었던 소요를 자극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려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 않소. 안액사가 이끌고 온 역졸들이 안액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행패를 부리기 위하여 온 듯이 말을 하고 있지 않소. 군수는 무엄하오. 이용태는 역장인 개칠이와 오소리한테 단단히 당부를 하고 말잔등에 올라탔다. 그의 기실과 포교 하나가 그를 따라 자기의 말잔등에 올라탔다. 그들은 총총히 전주성을 향해 말을 달려가 버렸다.